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진행의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의외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황이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전쟁보다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제3국 선박을 지원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은 이를 과도한 공포로 받아들이기보다 점차 관리 가능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이번 주 시장은 미국 물가와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수치가 시장 기대와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연준도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빅테크 실적 호조와 금리 기대 재조정 속에서 기술주 중심 강세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31% 하락한 49,49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상승한 25,114선으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2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3% 오른 7,230선에서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애플과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부담이 완화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4월 한 달간 S&P 500은 약 10%, 나스닥은 15% 넘게 상승하며 2020년 이후 가장 강한 월간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워렌 버핏 이후 그렉 아벨 체제의 방향성을 가늠할 버크셔 해서웨이의 첫 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시장 관심은 실적 자체보다 포스트 버핏 시대의 투자 전략에 쏠렸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새 리더십 아래 나온 첫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버크셔는 기존의 보수적인 자본 배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 기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막대한 현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형 가치주의 방향성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의 시선이 모였던 미국 4월 고용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며 미국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임금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며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였고 기술주 중심 상승 흐름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만큼 연준의 즉각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통화정책 방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압박 가능성이 새로운 무역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완성차 업체는 물론 미국 내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부품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관세 인상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빅테크 실적 호조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경우 투자 심리를 흔들 새로운 리스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실적 흐름은 긍정적인데도 무역 이슈 같은 변수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경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 경제 핵심만 콕 집어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내 뉴스 3가지 바로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결제원과 주요 은행들이 손을 잡고 금융권 AX 얼라이언스를 결성합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가 보이스피싱이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협력은 개별 은행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공동의 AI 보안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금융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전망입니다. 연내에 핀테크 업체들까지 합류한다고 하니 더 똑똑하고 안전해질 우리 금융 서비스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시장에 눈과 귀가 쏠려있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6월 3일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나 교통망 확충 같은 후보들의 공약이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 국면의 일시적인 기대감에 섣불리 움직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거철 반짝 특수보다는 선거 이후의 실제 정책 집행 속도와 대출 규제 방향을 끝까지 확인하는 차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지갑 사정에 가장 민감한 기름값 소식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리터당 2,010원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로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5월부터는 고유가의 영향이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까지 본격적으로 번질 우려가 큰데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인상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현재보다 더 큰 폭의 급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에너지 절약은 물론 물가 변동 추이를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소비 둔화 속에서도 AI 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업황은 회복 기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 속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다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4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장중 코스피가 6,900선을 돌파하며 7,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AI 관련 수요 확대 기대와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이 맞물리며 시장 전반에 대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 상승세가 증권주 등으로 확산되며 시장 전반이 강한 랠리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 5.12% 상승한 6,936.9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특히 장중에는 6,900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상승했다는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일부 줄어들며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오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 시장의 상승은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3조 원, 1조 9천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4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며 차익 실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물량을 넘긴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약 5,500억 원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매도세를 보이며 혼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 업종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핵심 대형주들이 나란히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144만 원대를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고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시장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3만 원 선을 돌파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스퀘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AI와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나란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 흐름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종목이 상승했고 알테오젠 등 바이오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엇갈리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장중 6,900선을 돌파했고 이제 7,0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눈앞에 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오늘 우리 증시.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소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특징주 LG 생활건강 짚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내놓았고 이에 힘입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 우려가 컸던 중국 사업과 면세 채널에서 수익성 개선 신호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용 효율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 재편 효과가 실적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 소비 둔화와 면세 매출 부진 우려로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을 통해 수익 구조 개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화장품 부문의 체질 개선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다음 분기에도 이번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수익성 회복세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지의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중국 소비 회복 속도와 면세 채널 정상화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LG생활건강은 26만 4,500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부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 한때 29만 2천 원까지 오르며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한 채 전거래일 대비 10.04% 오른 27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기록하며 화장품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도 이끌었습니다. 실적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LG생활건강. 이번 반등이 추세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LG생활건강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다른 증권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업종 전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거래대금 증가가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0조 원을 넘어서면서 크게 늘었는데요. 고객 예탁금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증권은 강한 리테일 기반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업종 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실적 역시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 흐름은 단순히 단기 상승을 넘어서 증시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 오늘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썼다는 감탄사가 터져나오게 만든 종목이죠. 꿈의 숫자로 불리던 140만 닉스를 넘어서 단숨에 144만 원 선까지 안착하며 거침없는 질주를 보여준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황 회복의 선두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가총액 1,000조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성적표를 거머쥐면서 시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내 증시 휴일장이었던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이 오늘 우리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훈풍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그야말로 압도적인 화력을 내뿜었습니다. 폭발적인 매수세 속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 145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52조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또 시가총액 역시 1,031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가는 전장 대비 상승한 132만 원대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오전 내내 가파른 지점을 꾸준히 높여갔고 오후 들어서도 하방 압력을 완벽히 이겨내면서 고점 부근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 역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결국 SK 하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12.52%나 급등한 143만 3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 시간입니다. 박재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월 4일 상한가 종목과 하한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인 종목은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승은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 외국인과 기관 등의 동반 순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함께 상승하며 업종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이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철강 본업은 다소 아쉬웠지만 자회사 실적 개선이 전체 이익을 끌어올렸고 여기에 리튬과 LNG 등 비철강 사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더해지며 투자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실적 개선과 사업 다각화 기대가 함께 반영된 상승입니다. 다음은 하한가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 흐름을 보인 종목은 SAMG 엔터입니다. SAMG 엔터는 어린이날을 앞둔 기대감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벤트가 임박하면서 재료 소멸 우려가 커졌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대감으로 오른 뒤 이벤트 직전 조정받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면 반도체처럼 글로벌 흐름과 수급이 뒷받침된 종목은 상승했고
이벤트성 기대 종목은 조정받으며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상승의 이유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기대 구간인지 결과 구간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픽이었습니다. 네, 박재민 아나운서와 함께 상한가, 하한가, 오늘의 시장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고영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시장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신규 사용자와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 측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늘지 않을 경우 향후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주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 흐름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종목이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담을 받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한 종목이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장이 점점 더 핵심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종목은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흐름이 나뉘는 이유입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임에도 삼성전자는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업종 전체를 보기보다는 기업별 경쟁력과 위치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재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방식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더라도 시장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보다는 핵심 종목이 이를 흡수하면서 지수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여러 변수 속에서도 구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단순히 지수의 움직임만 보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핵심 종목을 중심으로 조금씩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실제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약해보자면 2026년은 반도체 호황과 자산 효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소비가 점차 살아나는 흐름인데요. 이제 소비의 겨울이 끝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리며 지수 전반이 탄력적으로 오른 상승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그 힘이 개별 종목에 그치지 않고 지수 레벨 자체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김수연 아나운서는 어떠셨나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사이다 상승장이었습니다. 꽉 막혔던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거침없는 질주 본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줬죠.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을 팼고 시장 전반에 강력한 온기가 퍼진 만큼
그동안의 인내를 보상받는 기분 좋은 빨간색 물결이 계좌마다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이다 상승장. 저도 마찬가지로 폭주하는 상승장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루 만에 3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만큼 그야말로 속도가 붙은 장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와 외국인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빠른 상승 뒤에는 항상 변동성에 대한 부담도 함께 따라오는 만큼 과열 신호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속도만큼이나 방향도 중요한 시점이죠. 건강한 흐름 속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모두가 웃는 날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경제S와 함께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